먹어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오늘은 좀 특별한 인터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SNS상에서 한동안 큰 관심이 된 분인데요. 범법자로 몰리면서도 소아 당뇨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또 자신의 아들과 같은 아이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들여온 엄마의 이야기 접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동안 김미영 씨의 노력으로 1형 당뇨 환우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좀 정부가 왜 이렇게 그동안 나서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요. 1형 당뇨 환우의 대표인 김미영 씨와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간단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10살, 5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고요. 예. 첫째가 4살 때 1형 당뇨를 진단받아서 지금은 아이 덕분에 1형 당뇨병 환우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4살 때 진단을 받았으니까 벌써 6년째 계속 지금 이 질환과 관련돼서 활동을 해 오셨겠네요. 네. 1형 당뇨가 어떤 질환이에요? 1형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질환이고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반드시 주입해줘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주사를 맞기 위해서는 혈당을 계속 체크를 해야겠네요. 네네. 하루에 몇 번 정도 이걸 체크합니까? 보통 병원에선 4번 체크하라고 하는데 예. 1시간 사이에도 저혈당, 고혈당을 굉장히 여러 번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예. 보통은 하루에 10번, 많으면 24번까지도 해봤어요. 24번이면 30분 단위로 1시간. 계속 네, 잠도 못 자고. 1시간에 한 번. 네.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이 한 4천여 명 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4천 명 정도? 네네. 최근에는 라디오에서도 이 1형 당뇨 관련된 광고들도 나오고 해서 좀 많이 인식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한동안은 1형 당뇨 그러면 왜곡된 인식도 많았다면서요? 네. 아이가 1형 당뇨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얼마나 나쁜 음식을 먹었으면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듣거든요. 1형 당뇨는 사실 나쁜 식습관이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발병하는 질환이 아님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1형 당뇨가 있어도 이렇게 오픈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당뇨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냥 네.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군요. 네. 그 첫째 아이 지금 건강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아주 건강히 잘 지내고 있고요. 예. 특별히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 태권도, 야구, 축구 이런 운동 다 하고 있고 예. 학교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당뇨가 있는 걸 전혀 못 느끼겠다고 오히려 반에서도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걱정이라고 하실 정도로 네.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기계를 구입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주사랑 혈당 체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도 저희 부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혈당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었고 그걸 한국에 들여와서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어린이집에 갔을 때 원격에서 아이의 혈당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용해보니까 너무 편하고 아이도 굉장히 그때 당시엔 소극적이었는데 굉장히 밝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연락하고 지내는 1형 당뇨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다가 보니까 어느새 피의자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혈당 체크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그냥 이걸 착용하고 있으면은 내 스마트폰으로 아이의 혈당 수치가 와요, 그냥? 네. 상당히 편리하네요.
네. 이전에는 직접 다 일일이 피를 뽑아서 확인하고 이랬었는데. 네. 그리고 원격에 있으면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네. 어. 아이가 학교 가고 그러면. 네. 근데 이런 일들을 어머니가 하시기엔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관련된 일을 직접 하셨다면서요, 예전에? 네.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예. 뭐 그걸 제가 다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제가 구축한 건 아니고 어. 해외에 보면 이미 오픈 소스나 연동 방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가 먼저 공부하고 아무래도 IT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부모님들은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가르쳐주고 도와드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치료 목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의료기기를 들여왔어요. 그리고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과거에는 없었고요. 만약 들어오려면 그 사업자 등록을 내서 그 사업자가 되어야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나중에 이제 고발 당하고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법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예. 그냥 저희는 제 돈 내고 내 돈 내고 내 자식을 위해서 의료기기를 사는 게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때 당시 이렇게 의료기기를 들여오는 것 자체는. 그럼 의료기기를 들여왔다는 게 문제가 된 건 관세청 쪽과의 갈등인가요, 그러면? 관세청도 그렇고 식약처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개인은 들여왔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 정부 기관에서는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됐고 조사가 시작됐다고 들었어요. 그럼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김미영 씨에게 당신이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출석하라고 하거나 조사를 받게 된 거군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바로 그냥 나는 아이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지 몰랐다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법이라는 게. 이미 고발이 들어온 이상 네. 관세청이나 식약처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어떤 사람의 사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정상 참작할 수 있는 데는 검찰이지. 예. 이런 식약처나 관세청에서 정상 참작을 해서 이걸 선처해 준다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수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 식약처와는 어떤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수입 과정도 문제인데 제가 이제 아까 원격에서 스마트폰으로 혈당을 관리하려면 그냥 됐던 건 아니고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조그만 하드웨어가 필요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그게 무허가 의료기기를 제조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고 또 이걸 동일한 이제 일형당뇨 부모들이나 일형당뇨 환우들한테 알려준 이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기를 광고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수입을 해서 뭔가 법을 어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나 광고 혐의는 굉장히 좀 억울했었어요. 저희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법을 확대 해석한 그런 형태여서 많이 억울했었죠. 네. 그 혐의 내용만 보면 제목만 보면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혐의, 무허가 의료기기 광고 혐의 상당히 엄청난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저라도 이 상황이 처해지면 이걸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제 내부 사정을 저는 고려하지 않았던 게 저희로서 좀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 조사 과정에서도 많이 좀 힘든 일을 겪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고, 법적 절차는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기소유예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검사님들은 제가 검사님 두 분 뵀는데 검사님들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고 계셨고 조사할 때도 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게 또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편하게 조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연속 혈당 측정기가 국내 시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요? 네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희 첫째 아이가 2015년 3월부터 이런 기기를 사용했거든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이런 기기를 들여오면서 우리 국내엔 이런 게 판매가 안 되니까 국내에도 판매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그 제조 회사에다가 메일을 계속 보냈었어요. 근데 국내는 1억 당뇨 인구가 너무 적어서 시장성이 부족하다고 매번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업체 쪽에서. 네, 이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용해서 고발도 당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메일을 보내니까 그 제조사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바로 본사 부사장이 한국에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뒤로도 한 1년 동안 네. 한 5-6차례 본사 부회장이 오셔가지고 그 수입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7월 31일 날 허가를 받았거든요. 이 기기가 허가를 받고 11월 1일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지난주부터 이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우리나라 법을 바꾸게까지 된 거고, 그러니까 밖으로는 그 해외 업체를 설득한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저희가 좀 불쌍하게 생각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가격도 하락시키셨습니까 혹시? 가격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이 뭐 유통 단계 의료기기 저희가 이제 이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의료기기 관련된 기기들이 굉장히 중간 유통 단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 중간 유통 단계 마진을 가져가면 결국 저희가 비싸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제조사에다가 중간 유통 과정을 뺀 그런 수입 업체를 선정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저희가 뭐 국내 의료기기 업체 그런 시장 조사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영문으로 다 번역해서 전달하고 그랬었죠. 네.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만나셨습니까? 저희의 이런 좀 억울한 일이 이제 대통령께도 전해져서 의료기기 규제 혁신 현장에서 이제 저희 사례를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처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행사장에서 이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뭘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그러니까 바뀐 게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 산하에 관련 기관이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해서 환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면 이 부분이 생긴 것이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기존에는 아예 법이 없었으니까 개인 사용자들이 이런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절차가 간소화되고 저희를 위한 법이 마련된 거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 절차가 저희가 느끼기만큼 간소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좀 추가로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아예 없던 것들이 새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견도 많이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내년 1월부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 센서의 7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30%만 본인 부담만 내면 되시는 거군요. 네네. 이전보다는 많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 건데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시고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약간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일도 그렇고. 근데 이번 일은 특히 또 제 일이 아니고 아이들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뭐 굉장히 급했고 사실 뭐 이것저것 법을 찾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제 성격상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좀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하지 못했다고는 하시지만 아이 문제가 걸리면 그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바로 해야죠. 네. 그 네. 부분 때문에 많이.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개선이 돼서 다행입니다만 그동안 뭐 네. 조사받고 법적 싸움 벌인다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 같은데 어머님 건강은 네. 괜찮으세요? 제가 그 악몽을 되게 많이 꿨어요. 조사받는 1년 3개월 동안 예. 악몽을 많이 꿔서 이빨이 막 흔들려서 나중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오고 병원에 갔더니 뭐 이빨을 다 발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치과 치료도 받고 있고 흰머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예. 네, 그래서 거의 반백발이 돼가지고 40대 초반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건강을 신경 쓰면서 예. 네, 좀 건강을 돌보고 있는 편이에요. 큰 힘이나 큰 기관과 어떤 개인이라든가 작은 분들이 좀 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건 저도 좀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사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도움들도 많이 받으셨죠? 네. 많은 분들이 더 저희보다 많이 분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뭐 응원해 주셔서 네. 사실 그런 여론들 때문에 저희 사건이 좀 잘 해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예. 환자를 외면하는 해외 의료기기 수입 제도의 허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 해결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아직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좀 환자나 환자 단체를 대하는 자세,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예. 최근에 복지부 보육기관과에서 이제 아이들 주사 맞는 문제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주사 맞는 문제로 어떤 이제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럼 예. 그런 정책이 당연히 환자나 환자단체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달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끝까지 공유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민원도 2번 제기했는데도 민원도 되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결국에는 나중에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예. 그 보육기관과 어떤 그 자리 번호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김미영 씨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은 네. 그 번호는 안 받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혀 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그런 건 아닌데 아직도 그렇게 수동적이고 네. 환자들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뭔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하는 그런 정부 부처도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 이후엔 좀 바뀌겠죠, 또. 네, 그러기를 기대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하실까요? 요즘에 해외에서는 일형 당뇨인들을 people with type 1 diabetes라고 해서 번역하면 그냥 일형 당뇨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형 당뇨는 잘 관리만 되면 그저 그냥 당뇨를 가진 사람일 뿐인데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당뇨병 환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형 당뇨는 그 당뇨를 가진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네. 근데 그 당뇨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네. 혈당 관리가 잘 돼야 되고 이런 의료기기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인식들이 변화해야 되니까 저희가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당뇨인으로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인 그런 뒷받침들이 잘 돼서 건강하게 일형 당뇨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이런 일을 직접 나서서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형 당뇨 환우회 김미영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